이분이 들어온 지 얼마 됐습니까? 대통령 탈당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보수 자유우파 국민이 똘똘 뭉쳐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들어온 지 며칠 안 된 사람이 본인 선거가 불리하다고 대통령 탈당해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싫으면 본인 탈당해라 말이에요. 본인이. 맞잖아요. 왜 대통령부 우리 보수 국민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문경 중에 누굴 지지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이 말씀 드리고 조혜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이게 컷오프 시킬 분을 기회를 준 것처럼 잘못됐다 봐요. 컷오프 시켰어야 됩니다. 원래 그 다선들 컷오프 시키는데 그래도 이게 김태호, 서병수까지는 분위기 괜찮았어요. 근데 조혜진까지 김해가면서 왜 너무 많이 왔다. 이런 게 비판율을 잃었고 그래서 본인이 여론이 안 좋은 거 맞아요. 본인 여론도 윤석열 지지율보다 낮을 겁니다. 경상도에서는. 경남 김해 의뢰 나가 있죠 지금. 이래갖고 이게 그 바쁜 시간에 서울에 와서 내각 총사퇴하고 대통령실 총사퇴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헌정 중단이죠. 그다음에 선거지면 의원들까지 다 사퇴해. 의원들이 사퇴 다 하면 그럼 이게 우리나라 국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혜진, 하문경 이런 분들에게 공천 그냥 박탈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천 아예 박태버려라.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주 총선을 앞두고 저희 한판승부는 여야 한 분씩 모시고 주요 이슈 토론을 하고 있죠.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먼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의대 정원 관련해서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요 장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온다면 통일된 안을 갖고 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게 대통령의 주요 담화 내용이었는데요. 자, 먼저 국민의힘 해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가장 의미 있게 들은 발언은 지금 정리하신 것처럼 더 타당하고 합리적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는 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 대란과 관련한 이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너무 고집해갖고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전향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대화의 물꼬는 충분히 정부 쪽으로선 마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 보니까 공이 의료계 쪽에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주문하신 것처럼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금 2,000명이 안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하는 게 옳은지 안을 제시해 온다면 정부가 분명히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어떤 게 더 현재의 의료 체계를 더 국민 편익에 맞게 개편할 수 있는지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돌림노래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돌림노래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도돌이표처럼 반복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2,000명이라는 그 숫자를 언급할 때인데 대통령께서는 최소 증원 규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뒤에 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논의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미 대통령이 사실은 그동안 이미 우리는 각 대학의 배정을 끝냈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은 최소 증원 규모고 정부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 수치를 만든 거다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2,000명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는 사실 대화를 해보자가 아니라 나는 틀린 게 없다라는 자기 방어 성격의 이야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 의료 집단과 대화를 할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최소한
증원 규모다라고 쐐기를 박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태도가 먼저 선행되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그 2,000명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좀 유연해졌고 2,000명 선도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확실한 메시지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의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서정욱 변호사님 2,000명 꼭 고집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거 이게 저는 의미가 있고요. 이 부분 제 생각은요. 예. 의료계 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정부 안이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그 국민이 주체거든요. 따라서 이제 저는 이런 경우가 수기 민주주의라고 있잖아요. 예. 국민들 중에 대표성 있는 분을 한 몇백 분 뽑아요. 그다음에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충분하게 수기 상의를 한 다음에 예. 국민의 여론을 한번 보자. 의료계 안이 합리적인지, 네. 정부 안이 합리적인지 아하. 이렇게 저는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참여하는 수기 민주주의 예. 이런 게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대하는 이걸 제시하고요. 예. 의료계도 이제 답을 좀 내놔야 됩니다. 지금까지 무조건 한 명도 안 된다 반대만 했고 오히려 더 줄이 된다 이렇게 반대만 했잖아요. 이러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이게 규모를 우리가 변호사는 합의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럴 때도 이게 야 당신은 5천만 원 받을래? 우리 1억 줄게. 우리는 3천 준다. 이렇게 안을 먼저 낸 다음에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뭐 4천만 원이든 4,500만 원이든 타협안이 나오잖아요. 예. 의료계는 이게 안이 없어요. 몇 명인지. 이걸 분명히 내놔라는 거예요. 아하. 장 변호사님은? 저는 대통령이 43쪽의 분량의 간담회 내용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쭉 들어봤어요. 아하. 제가 이동을 하면서 들었는데 예. 어떻게 들렸냐면요. 일단 의사수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0명을 추계를 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지금 인구가 준다라고 하지만 고령화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또 인구 대비 뭐 의사 수 적정하게 한번 평가해봤고 1인당 소득 관련해서 봤을 때도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의료 혜택을 더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현재 무의초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고 이래요.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예. 숫자를 들면서 객관적인 수치를 들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 끝에 그런데 이것보다 더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면 갖고 와봐라. 아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한 단어, 한 문장을 뜯어보면 대안을 열어놓고 모색하는 건가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정부에선 너무너무 심각하게 숙고했어. 더 나은 대안이 나올 리가 없어 보이지만 한번 갖고 와봐라고 들린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간담회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뭔가 물러서려면 최소한 뭐 한 1,000명대로 줄인달지 이런 대안이 나오기를 저는 그 누구보다 국민의힘에서 바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런데 전혀 그런 여지는 없었죠. 네, 정원님 그런데 그거를 1,000명대로 줄이겠다. 어떤 숫자를 제시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런 그 숫자에 대해서 의료 집단이 바로 그 숫자는 우리가 수긍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어떤 숫자를 내놓고 아니면 이게 정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 문제 이번에 그럼 안 하고 총선 끝나고 하자라고 얘기했었어도 분명히 다른 비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협상을 마음을 열어놓고 시작한다는 거의 의미가 있지 여기에서 어떤 숫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어떤 언론이나 아니면 의료 집단이나 야당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박선민. 근데 이제 의료계 반응을 보면 결국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실패했다라는 걸로 보여지는 게 예. 사실 이미 우리가 여기서 대통령은 그 대화의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아니다, 닫았다. 라고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메시지의 실패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담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어떻게 보면 어제부터 예고를 했던 담화라면 그렇죠. 딱 들었을 때 대통령이 이 말을 하고 싶구나라는 얘기,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메시지가 성공한 건데 예. 대통령의 메시지가 지금 이원화돼서 각자의 해석이 붙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뭐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선일보랑 단독으로 또 얘기해서 여지를 열어둔 거다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의료계에서는 지금 뭐 이 태도가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 정부는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담화문이다. 대화 자체가 안 되니 기조는 그대로
그대로 간다라고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이 조선일보와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의료 대란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해소해주지 못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의 실패의 담화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가 딱 두 문장만 있었으면 어땠을까? 2,000명 추계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안에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의료계가 더 타당한 안을 갖고 온다면 그 2,000명도 고집하지 않겠다. 요 두 문장 확실히 있으면 그 43쪽을 요약하면 그겁니다. 예, 그거잖아요. 그건데 그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첫 문장을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러니까 아쉬움이. 저도 약간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앞서 얘기했지만 두괄식으로 썼어야 되는데 두괄식. 이걸 너무 미괄식으로 갖다 놔 버리니까 앞에 얘기를 쭉 듣다가 인내심이 좀 다한 분들이 야 그래서 대통령은 안 바뀌겠다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요. 그걸 그걸 해석할 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메시지 전달이 조금 일로 부진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감은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방점이 2,000명의 우리가 고수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협상의 문을 열어놨다라는 쪽을 좀 강조하는 쪽으로 메시지 전달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지금도 물론 우리가 협상을 하겠다라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았으려면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당내 평가는 어떻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제 적극적으로 그 의대 중은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당에서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담화 내용에 대한 당내 평가는 어떻습니까? 당내 평가는 일단 뭐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기가 좀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이렇게 그동안에 보였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우리 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민심의 귀를 기울이는 정당이다. 그리고 민심의 귀를 기울여서 국정 운영에도 일부 전환하겠다라고 한 부분을 심어주는 데는 그래도 성공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은 평가해 주시면 충분히 국민들에게 메시지 전해졌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은요 한 번도 이게 2,000명에서 한 번도 이게 타입이 없다 이렇게 원칙만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든 저떻든 뭔가 이게 대화의 문이 열려서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대화를 하겠다는 말은 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지가 있다. 기존의 대통령 입장보다는 진일보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아마 여당 내부에서는 사실은 대통령이 좀 소방수가 되어주길 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온갖 얘기들을 이제 후보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잘못했던 국정 운영, 방향, 뭐 의정 갈등도 사실 대통령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방수가 되어주길 원했을 거고 아마 이렇게 담화를 잡았을 때도 후보들은 기대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방수가 되어주실 거라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담화 이후의 사태를 보게 되면 오히려 소방수가 아니라 좀 방어범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는 뭐 대통령 탈당해라 이런 얘기까지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대통령의 반성을 언급하고 조혜진 의원이 사과를 또 요구한 가운데 함은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울 후보는 아예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페이스북 내용을 유튜브로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페이스북 사진에 함은경 후보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정광재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함은경 후보가 뭐 후보 개인 자격으로 뭐 할 수는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너무 나간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곧 이어서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함은경 후보의 페이스북 글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대통령 지금 임기가 3년 남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여당이라는 건 대통령이 국정을 성공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협력해야 하는 게 여당의 역할인데 벌써부터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국민 담화가 물꼬를 튼 거지 앞으로의 과정, 대화, 협상 과정 이런 거에서 우리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경우에 오히려 뭐 좀 그 여론의 반전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현실화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했어요. 그게 당내에도 철저하게 보안에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이 여러 추측을 했던 거예요. 과연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당내에서도 아마 의대 정원수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려나? 왜냐하면 너무나 시급하니까요. 아니면 혹시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려나?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자들이 선거 못 치르겠다고 합니다. 종전 총선 때 한번 돌아가 보면요. 많은 민주당 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 사진 걸고 선거 치렀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 상당히 좋았으니까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 어느 누구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표 득점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윤석열 정부가 실정,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은 제대로 하나? 대안은 내놓을 수 있나? 정말 국민들께 뭐 하나 뾰족하게 답변을 못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리할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각 제대로 못 세웠어요. 그러면 남은 한 가지 정치 공학적인 선택지는 대통령 탈당 요구하는 겁니다. 함은경 후보가 이 쏘아 올렸지만 저는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아마 국민의힘의 상당 부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선민 전 최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조혜진 의원이신가요? 그분도 조혜진 최근에 이제 선거운동 하시다가 지역에서 그러니까 국회까지 오셔서 기자회견을 서울에서 하시고 뭐 시국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한다면서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죠. 대통령실 내각도 총사퇴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후보들이 그것도 지금 사전투표도 얼마 안 남긴 이 시간에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이런 입장들을 내면서 정면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들이받는다. 이거는 굉장한 시그널이에요. 왜냐하면 후보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지역에서 뛰어보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도 해보고 자기가 돌린 명함이 얼마나 이제 버려지는지 또는 얼마나 손을 잡아주시는지 얼마나 웃어주시는지 이런 것만 보더라도 후보자들은 다 느낍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당신은 참 좋고 사람도 좋아 보이는데 후보자를 향해서 국민들이 근데 내가 당신 당이 싫어서 못 찍겠다. 또는 내가 대통령이 싫어서 못 찍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현장에서는 충분히 들을 수 있거든요. 아마 후보들이 가장 절박할 겁니다. 그리고 후보들의 눈이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가장 난감한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겠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중간에 껴있는 입장이잖아요.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본인이 처신을 해야 되나.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담화 이후의 입장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숫자에 집착할 일 아니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사실은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군요. 자, 이 조혜진 의원의 내각 총사퇴 요구, 함은경 후보도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서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민심을 좀 읽고 이런 요구를 한 것 같은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러한 대통령의 탈당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당 차원의 일부의 목소리로 봐야 될지 아니면 부글부글 하고 있는 것인지. 극히 일부의 목소리인데. 극히 일부의 목소리. 근데 저는 함은경 지지율이 윤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은 걸 저는 못 봤어요. 정청래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다못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만큼이라도 본인이 지지율 얻고 이런 이야기 해야죠. 본인이 관리를 선거운동 잘못해서 정청래하고 차이 많이 나는 걸 지금 대통령한테 탓을 돌립니까? 이분이 들어온 지 얼마 됐습니까? 대통령 탈당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보수 자유우파 국민이 똘똘 뭉쳐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들어온 지 며칠 안 된 사람이 본인 선거가 불리하다고 대통령 탈당해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싫으면 본인 탈당해라 말이에요. 본인이. 맞잖아요. 왜 대통령 우리 보수 국민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은경 중에 누굴 지지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이 말씀 드리고 조혜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이게 컷오프 시길 분을 기회를 준 것처럼 잘못됐다 봐요. 컷오프 시켰어야 됩니다. 원래 그 다선들 컷오프 시키는데 그래도 이게 김태호, 서병수까지는 분위기 괜찮았어요. 근데 조혜진까지 김해가면서 왜 너무 많이 왔다. 이런 게 비판 여론을 잃었고 그래서 본인이 여론이 안 좋은 거 맞아요. 본인 여론도 윤석열 지지율보다 낮을 겁니다. 경상도에서는. 경남 김해 의뢰 나가 있죠 지금. 이래갖고 이게 그 바쁜 시간에 서울에 와서 내각 총사퇴하고 대통령실 총사퇴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헌정 중단이죠. 그다음에 선거지면 의원들까지 다 사퇴해. 의원들이 사퇴 다 하면 그럼 이게 우리나라 국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혜진, 함은경 이런 분들에게 공천 그냥 박탈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공천 아예 박태버려라. 어차피 선거 떨어지면 핑계만 되지. 본인이 선거운동도 안 하는데 공천 전 탈락해. 근데 취소해야 된다 봐요. 해당 행위로.
뭐 그만큼 또 현장에서 느끼는 절박함이 좀 크기 때문에 이제 내는 목소리를 볼 수가 있겠. 정광진 대변인도 네. 잠깐 말씀 주시죠. 예. 저도 뭐 함은경 후보나 조혜진 의원이 낸 그 성명의 내용에 우리 254개 지역구에 출마한 뭐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우리가 뭐 지금 굉장히 그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국정 지지율이 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정 운영에 대한 진정성 또 개혁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폄훼하면서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서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극히 작은 목소리다. 우리는 어쨌든 국정이 윤석열 정권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집권 여당의 숙명을 안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여야 모두 굉장히 열심히 지난 주말 공식선거 첫 주말을 보냈는데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원 유세를 끝내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사진이 또 큰 화제가 됐습니다. 사진 이제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자,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이고 자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또 이제 구두굽 사진을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야 모두 정말로 열심히 뛰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인데 과연 누가 더 절박한가, 또 누가 더 간절한가 해서 이제 사진을 통해서 이제 비교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민주당부터 얘기를 해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두굽이 떨어질 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절박하죠.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이 만약 과반 의석을 점하게 되면 어떤 풍경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에 대해서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 후퇴 이런 추상적인 차원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요. 이 정부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뭐 국정 운영을 못했다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서 발목 잡혔다 운운하는 건 말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수 의석수를 점하지 못했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행령을 다 뜯어고쳤습니다. 모법에 반하면서요. 그게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 통과한 법안들 8번인가요? 다 거부권 행사했죠. 가장 눈에 띄는 건 간호법 제정을 비토했던 겁니다. 지금 여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이에요. 의료 대란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오늘도 장강서를 늘어 놓으셨는데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그 당시에 간호법 제정안 왜 거부했습니까?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직역상 부담을 줄 거였으면서요. 김건희 여사 특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당사자 제외에 있기 때문에 헌법학자들도 이건 비토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점하게 되면 우리 국회 풍경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상권 분립의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이 과연 담보될 수 있을 것인지 그 절박함이 민주당에 엄청나게 있는 거죠.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말 절박하게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 성남 지원 유세에서 누가 그런 얘기한다. 이번 선거 어차피 저를 보고 찍어줘봤자 나중에 쫓겨날 거라고. 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정광진 대변인.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유세 현장도 같이 동행도 하셨을 텐데. 저 사진 보니까 뭐 좀 애잔한 모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끔 한동훈 위원장 같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 김해 통도사 방문할 때나 박근혜 대통령 사저 방문할 때나 정말 분단위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함께 뭐 샌드위치 먹고 김밥 먹으면서 이동하게 됩니다. 어제 모습도 이렇게 이게 노출이 돼서 그렇지 특이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캐릭터도 뭐 이런 소탈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절박한 마음으로 따지면 아까 민주당이 더 절박하다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더 절박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 사법 리스크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재판은 진행되는 거니까 어차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자격을 갖느냐 안 갖느냐 또 민주당이 일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절박할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총선 후 행보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명확하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한 2번 정도. 자기가 유학 갈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나는 지금 무언가를 공부할 때가 아니라 유학 안 간다. 공적 영역에서 봉사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또 한 번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었는데 사실 대중 정치인들은 그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번에 1차 유난 갈등이 있었을 때 제가 그때는 후보로 뛸 때인데도 많은 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응원하는 목소리를 저에게 아마 많은 다른 후보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그 총선을 계기로
자신이 뭐 지금 대권 뭐 지지율에서도 예. 상당히 뭐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본격적인 그림을 그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권 그림 그린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가 그러면 깊어지면 어떡할 거냐? 예. 근데 과거 역사에서 보면요. YS 때 이회창이 그 밖에 받는 과정에서 대선 후보가 됐고요. 민자당 시절에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이 예. 대중적 인기와 명분을 바탕으로 그 대권 자리를 예. 쟁탈해낸 겁니다. 예. 물론 제가 여기서 대변인 자격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예. 앞서 나가는 측면은 있지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갈 길은 저는 뭐 대권 자연스럽게 갈 것이다. 네, 뭐 갈등에도 불구하고 없을 것이다. 대권의 길을 예. 갈 것이다. 자, 서정엽 변호사님. 지금 제가 이제 구두 홍보물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신었다고 그 5.18 때 다른 구두요. 예. 받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그 굽이 다른 거 예. 받고요. 예.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가 그 페리가모 앞에 찢어진 거 이거 받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구두를 보는데 네. 이거는 이제 쇼를 해도 좀 심한 것 같아요. 예. 이 구두를 뭐 개인 카드로 산지 법인 카드로 산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경기도 법인 카드로 샀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관계가 예,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사실이 아니니까. 예. 자, 그런데 구두가요. 저도 구두 오래 신고 만보 걷기 하거든 하루에요. 하루에 만보 그러세요? 예. 어쨌든. 근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찢어지지는 않습니다. 밑에가 좀 달아서 이런 건 또 이게 찢어지면 이게 불량품도 이런 불량품 뭐 양문석 후보가 이제 뭐 노무현 때도 불량품을 했는데 예. 이 구두가 이렇게 찢을 수가 있습니까? 그림 보세요. 근데 이걸 비서실에서 글을 올려 가지고 예. 뭐라 해놨냐면 이게 누군가의 신발에는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 담겨 있다고 한다. 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 버린 구두국 이러면서 이게 절박함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야, 저는 구두가 얼마나 그러면 이렇게 찢은 이런 구두는 저 처음 봤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그러네요. 예. 아니 이걸 이게 또 홍보를 합니까? 그럼 찢은 갈아 신으면 되지. 이걸 이렇게 홍보하는 게 이게 예. 맞습니까? 예. 우리 옛날에 문재인 그다음에 아까 박원순, 예. 그다음에 박영선, 그다음에 김상조 30년 가방, 우리 은평의 박주민, 예. 안경테 하나 찢어진 거, 예. 다 이게 쇼 받지 않습니까? 예. 박성민 전 최고 잠깐 말씀 주세요. 근데 뭐 이걸 쇼라고 보시면 할 말이 없는데 예. 그럼 뭐 이재명 대표가 혼자 앉아가지고 구두를 막 뜯었겠습니까? 그 바쁜 시간에 내 구두 빨리 찢어져야 되는데 왜 안 예. 찢어져? 이러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그래서 예. 너무 이렇게 나쁘게 보지 마셔라. 그러니까 뭐 아니 그렇게 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뭐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다가 집에 가가지고 호텔 음식 먹을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실 저희는 그냥 각자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정말 있다. 뭐 구두급이 떨어질 정도로 그래요. 그리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냥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예. 이거를 막 기획설, 조작설 예. 뭐 이렇게 가면은 이제 끝이 없다. 이 끝이 말씀 없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박차관 이제 구두 그림만 보시라니까 저렇게 찢어지는 구두 봤습니까? 그런데 근데 이건 제가 다르죠.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저희 남편 구두가 최근에 저렇게 근데 실제로 찢어졌어요. 저게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예. 그동안 얘기했었던 것처럼 가난팔이라고 하고 뭐 예. 감성팔이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지 저렇게 뜯어질 수도 있죠. 예. 근데 그걸 꼭 뭐 제 SNS에 올려갖고 저렇게 우리 대표님이 열심히 하는데 예. 이런 것들은 조금 너무 예. 뭐라 그럴까요? 뭐 알겠습니다. 심파인가 심파? 심파다. 네. 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총선 후에 입지에 대한 얘기 잠깐 우리 정광진 대변인도 말씀하셨죠. 네, 저는 그 개인적인 자격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판단해서 우리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일단은 주요한 대선 후보로서 입진 더 강화될 것이다. 저는 이제 뭐 옛날에 말이잖아 한동훈 위원장이 예. 이기든 저든 내가 고달프다. 이 말이 이제 더 와닿아요. 뭐냐면 이제 지고 나면 당연히 고달프죠. 책임은 다 한동훈 위원장한테 많이 갈 겁니다. 인생이 꼬였다 뭐 이런 표현이었던 예, 것 예. 같은데. 근데 이게도 쉽게 대권 그냥 편안하게 못 갈 거예요. 아하. 하늘에 태양은 두 개가 없잖아요. 아하. 임기가 3년 남아 있거든요. 아하. 따라서 이제 이기든 저든 고달프다는 게 오히려 정확한 표현이고요. 이제 이번에 하신 말은 뭐냐? 어차피 이게 쫓겨날 텐데 뭐 찍으면 뭐 하느냐? 어차피 쫓겨날 텐데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계속 정치를 하겠다. 이 말에 내를 믿고 이번에 찍어달라. 아하. 이런 이제 선거 운동이죠. 예. 실제는 이제 앞에 말이 진실일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일단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